안녕하세요. 신익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3강은 우리가 이혼을 왜 할까?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약 OECD 국가 1위, 아시아 국가 1위, 전 세계 3위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IMF 직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의 파탄으로도 이어진다. 이렇게 뭐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찌 보면 부부가 돈 때문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유로 이혼할까를 이렇게 면밀히 들어가 보면 다양하지 않지만 몇 가지 사유가 꼭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대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이혼할 때, 중년 이후에 이렇게 노년에 이혼할 때가 이혼 사유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결혼 연령을 봤을 때 크게 이제 신혼이혼과 황혼이혼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면 물론 이제 그 중간에는 일반적인 이혼이 있는데 신혼이혼이라고 하는 건 4년 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그래요. 황혼이혼은 이제 이 결혼 20년 차 이상인데 보통은 이제 50대, 60대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죠. 이걸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황혼이혼이 가장 많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황혼이혼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황혼, 그 연세에 드신 분 노년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00세 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고 지금은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또 신혼이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돈 문제하고 그다음에 외도입니다. 부정행위. 요건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차 이혼에서 1위는 돈 문제입니다. 황혼 이혼에서 1위가 부정이 외도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신혼 이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돈 문제가 가장 이혼 사유로 대두된다고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빚이에요, 빚, 채무. 결혼할 때 나 모르게 가져온 빚 또는 혼수를 카드 할부로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결혼한 이후에 받은 월급으로 돈을 번다고 하죠. 그 할부를 1, 2년씩 갚아가는 거.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본인은 이만큼 벌어졌는데 이만큼도 저축이 안 됐더라. 이런 갈등. 그다음에 돈을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을 이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조정에 가서 설득하고 이런 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들 표현하세요.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신혼차 이혼에서 가장 주의할 거, 또 결혼할 때 주의할 거, 그 부모님들에게 결혼 당사자한테 당부드리는 건 빚을 반드시 정리하고 열어내라. 빚을 정리를 하고 부모님께서도 혼수 바리바리 예단 바리바리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빚을 갚아주시라. 딸아이가 그 혼수를 준비할 돈이 없으면 어머님이 돈을 빌려서라도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할 때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해도 그게 많아야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입니다. 잘해가도.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가전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많이 안 해가요. 옛날처럼. 이거를 할부로 사갖고 가서 이혼의 원인이 된다니까. 어머님 제발 빚내서라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혼차 이혼에는 돈에 예민한데 특히 빚에, 채무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 관리 문제예요. 우리 때는 돈 관리 문제가 왜 나와요? 남편 벌으면 다 갖고 와. 봉투째 가져오고 딱 입금 들어오면 그대로 주잖아요. 생활비. 여자가 관리한다가 어떻게 문화처럼 당연히 생각했지만 요즘 아닙니다. 그런 거 오히려 숫자적으로 적고 제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꼭 질문을 해보면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갖고요. 얼마씩 넣기로 해서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왜 생기냐면은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는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300만 원을 이렇게 딱 모으기로 하고 너 150만 원, 나 150만 원 이렇게 넣자고 해요. 그러면은 월급이 똑같아야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아내분들이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400만 원 벌고 아내가 2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은 200만 원 두고 100만 원 넣어야지. 150 넣으면 이거는 그죠? 시간이 갈수록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는 월급 받아서 어디다 다 쓰니? 어디다 다 쓰긴 여기다 다 놓지. 50만 원 갖고 뭐가 남아요. 이거 거기는 다 여기만 쓰나. 나도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고 하죠. 어느 날 친정도 갈 때 있고 시어머님 집에 오면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여보 어디에 뭐 투자했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뭐해? 말하지 마 알아? 나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돼서 이혼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년 차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가 굉장히 예민하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잘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년 차 이상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고 갓 뭐 재혼하셨어도 사실은 50대 이후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연세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혼 사유에 있어서도 젊은 부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뭐 젊은 세대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그다음에 돈 문제, 이런 문제, 관계 갈등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고 있지만 관계 갈등은 뭐 연세 드셔서 시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관계 웬만 극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로 세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게 폭언, 폭행, 그다음에 경제적인 뭐 횡포 이런 게 이혼 사유로 대두되고 있어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부정행위예요. 그 연세에 부정행위가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연세에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질투 감정도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유욕도 강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달리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빚 보증 잘못 써갖고 그때 빚 졌을 때 전셋집 빼주고 월세에서 내 애없고 고생하면서 내가 여기저기 빨래 해주면서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한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한이 묻혀 있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혼 가정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많이 우시고 이제 뭐 대한민국에만 있던 화병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제 아내분들한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서 모가지까지 쌓인 한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폭발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폭언폭행이 이혼 사유로 대두된다는 게 놀라우시죠? 근데요, 우리나라 이혼 사유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면 88 올림픽 이전에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어요. 1위가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확 바뀐 전환기까지도 남편한테 매맞고 사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너무 맞고 남편이 욕하고 그래도 나가지 못한 게 돈을 못 벌고 그때는 양육권도 남자한테 줬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자한테 재산 분할이 인정된 것도 90년대 이후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근대가 된 게 뭐 그닥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도 왜 못 나가요?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게 참고 자랐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황혼이혼에서도 폭력, 폭행이 이혼 사유 중에 젊은 사람들보다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남성분들이 쭉 이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황혼이혼이라는 그 특징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특히 아내분들이 정말 많이 참고 살다가 한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얘기하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좀 쓸쓸한 단어죠. 그래서 황혼이혼을 이렇게 보면은 대법원 통계자료에 몇 살 때 이혼을 가장 많이 할까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45세에서 55세 사이가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형적인 황혼이혼 나이죠. 이때 이혼 사유 1위는 뭐 압도적으로 부정행위가 1위입니다. 바람들을 참 많이 피세요. 그때 이 얘기하면 또 그 남편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 남편분들이 더 많이 피세요. 근데 아내분들 외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부정행위가 높아지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내분들이 45세 정도 되면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 급격하게 성욕이 감소되게 되고 성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이제 성관계 자체가 이제 무리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내분들은 4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성욕이 감소되는데 남자분들은 신체적으로 자신이 좀 노화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외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한 70세까지 왕성하게 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막내 아들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재산 분할이 정말 이렇게 보장이 잘 돼 있죠. 황혼이혼은요 그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결혼할 때 누가 가져왔고 내가 벌었고 이런 거 말고 그냥 5대5입니다. 작년에 받은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투기 재산을 빠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그냥 5대5예요.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욕먹고 맞고 그다음에 저 바람 피는 꼴을 내가 왜 봐?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하루를 살아도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이혼할래요. 이러고들 아내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남편분들이 늦게 들어갈 때, 욕할 때, 돈 안 줄 때, 바람 필 때 무슨 생각으로 60대까지 버티셨을까요? 이를 뿌득뿌득 너 늙어서 보자.
그러고 버티시거든요. 너 늙어서 보자 어디. 내가 밥을 해주나 봐라. 황원 의원이 이런 양태로 이제 벌어져서 젊은 사람들하고는 달리 부정행위가 더 높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남편의 폭언폭행이 정말 많아서 88년 때 젊었던 분들이 쭉 지금까지 사시면 70 넘어 노년이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습성을 못 버리신다니까요. 못 버리셔가지고 아내분을 그렇게 때리시고 욕을 하시고 실제사에서 어떤 거 있었냐면 아내분한테 두 분 70 넘었거든요. 각서를 쓰라고. 그거를 소송을 저희가 제기했더니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받은 각서를 제출했어요. 이렇게 썼는데 무슨 재산분할 주냐고. 그걸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혼할 때 빈몸으로 나간다. 두 번째, 죽어도 묘비에 이름 안 올려준다. 안 믿기시죠? 아내분한테 너는 죽어도 묘비에 안 올려준다라고 그걸 쓰게 했어요, 자필로. 그걸 쓰게 하는 남편이 아내분을 존중했을까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을까요? 폭군이죠, 이거는. 아주 재판부도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에휴, 그때 그 사건 생각하면 지금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혼을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극단적인 경우만 왜 얘기를 하냐. 근데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아, 나는 상대방한테 내 배우자한테 이렇게 한 적은 없는가? 나는 그냥 무심결 장난으로 한 거가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내가 와서 에이! 손은 들지만 안 때렸다고. 난 아니야. 이렇게 위안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것도 폭력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사유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은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됐었으면 이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표현하세요. 뼈를 깎아내는 노력을 했다. 그 고통을 참으면서 노력을 했다. 이혼 안 하려고. 그래서 웬만한 사유는 다들 참으세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웬만한 사유는 다 참으세요. 그런데도 정말 이것만은 못 참겠다라고 대두되는 사유들이 이 사유들이에요. 이런 행동들만 안 하시면 두 분 백년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